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계산 문제 엄청나게 출제합니다. 외우셔야 돼. 왜?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다시 우리 233페이지 갈게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233페이지 갑니다. 워낙 잘 내요. 자, 233페이지에 아까 회사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100만 원 했죠? 근데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였어요? 120만 원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배부 차이가 20만 원 과소배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해야죠. 그럼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죠. 그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사실된 정보 알려줘요? 아니면 그릇된 정보 알려줘요? 사실된 정보, 그쵸, 여러분들. 100만 원은 내가 빨리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예정배부 일단 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12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120만 원이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예요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실제 발생이 아닌 예정배부액으로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거예요, 이거. 어디 있냐? 여기. 제조간접비는 예정배부액으로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는데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는 12월 30일에 작성하죠. 요건 실제 발생액으로 제조간접비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예정배부액을 실제 발생액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되시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봐야 돼. 뭐냐, 우리 회사가 비행기 업체인데, 항공기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기. 항공기, 여객기 같은 건가? 헬리콥터라고 할게요. 헬리콥터 이렇게 3개를 주문 받았대요. 주문. 개별 원가 계사가 주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주문을 받았대요. 주문을 받았는데 요 3개에 대한 제조간접비는 실제 120이었잖아요, 방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은 120이었죠, 방금. 제가 항공기, 전투기, 헬리콥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제조간접비가 방금 실제 발생액이 120만 원인 거 맞잖아요. 그럼 이 120만 원은 기말에 발생하죠, 기말에. 되세요? 자, 근데 나는 빠른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단기 중에 100만 원 했죠. $100만 원 했어요. 빠른 원가 계산을 위해서.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제조간접비는 단기 중에 1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를 12월 31일 날에는 이용자들한테 120만 원으로 알려주는 20만 원의 제조간접비 늘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늘려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 늘리냐 줄이냐 냅니다. 그렇죠? 항상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을 당연히 실제 발생액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기말에.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써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헬리콥터는요, 기말에 우리 배부 차이 조정하죠. 기말에 판매가 안 됐대. 기말에 완성이 안 됐어요.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기말에 완성이 안 되면 얘는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죠. 기말 제공품. 맞죠? 그래서 얘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완성은 됐어요. 완성은 됐는데 판매가 안 됐어. 판매가 안 됐어요. 완성은 했는데 판매는 안 됐어. 기말에. 그럼 얘는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완성됐지만 팔리진 않았어요. 제품이 제품. 맞죠? 그래서 전투기는 기말의 제품으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제품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있죠. 항공기는 아예 완성이 기말에 완성이 됐고 판매까지 됐대요. 판매까지 됐대요. 그럼 얘는 기말에 팔린 것의 원가니까 매출 원가죠. 맞죠? 얘는 매출 원가예요. 아이고, 아이씨 뭐야? 매출 원가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 20만 원의 제조 간접비 있잖아요. 요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항공기, 전투기, 헬리콥터 셋 중에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요? 이름이 제조 간접비잖아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의 차이 20만 원은 항공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전투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헬리콥터 때문에 발생했어요. 셋 다요. 공통비잖아요. 제조 간접비가 공통비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그럼 제조 간접비라는 것 자체가 공통비이기 때문에 이 셋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FM대로 하면 요 배부차 20만 원이잖아요. 아이고 좀 지우고 요 배부차 뭐 어떤 색깔로 해야 되나? 빨간색으로 하면 돼. 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200만 원 있죠? 200이래. 20만 원 있죠? 배부 차이 20만 원은 우리가 이 세 개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요 20만 원을 일단 과소배부, 과대배부 무시하고요. 원래 FM대로 하면 항공기에도 배부하고 기말 제품에도 배부하고 기말 제공품이 헬리콥터에도 배부하고 이렇게 세 가지에 배부하는 게 맞아요. FM대로 하면. 이 세 개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이해되세요? 요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를 줘요. 배부 차이 조정 어떻게 할 거냐고. 알죠? 근데 방법이 총 4개가 있어요. 4개. 이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조정할 거냐.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 지금부터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매출원가 조정법. 얘는 여러분 해석하실 때 조정법 앞에 있는 놈 핵심이에요. 조정법 앞에 있는 놈. 그럼 매출원가 조정법은 이름 조정법 앞에 매출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20만 원의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다 조정해 버릴 거야. 요거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전에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일단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건 논외로 하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 배부 차이 20만 원 다 항공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항공기. 맞죠? 왜냐하면 주로 요 제조 간접비는 항공기가 크다라고 볼 때 주로 얘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클 때 중요할 때 또 이게 매출원가 조정법.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언제 가산하고 언제 차감하는지. 이거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가산. 맞죠? 예정 배부로 돼 있던 걸 실제로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20만 원 더 해줘야지. 100만 원으로 돼 있던 걸 120만 원으로 해야 되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요 사례에서는 20만 원만큼 가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조 간접비도 비용이죠. 비니까 비용의 가산이다라는 건 매출원가에서도 지금 가산하겠다라는 거 비용이니까 둘 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가산, 비용, 제조 간접, 비. 그 매출원가도 비용이니까 여기서는 가산일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영업의 손익 조정법. 이름에서 영업의 손익이라지, 영업의 손익.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업외 손익은 금액이 중요성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금액이 야 20만 원은 좀 너무 금액이 적다. 알죠? 그냥 영업외 손익을 떨자. 아이씨, 뭘 그걸 세 가지에 다 분배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할까요? 여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비용의 가산이니까 영업의 비용을 처리해요. 비용을 줄이면 수익으로 처리하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드립 쳐서 해볼게요. 드립. 드립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자, 실제 발생액은 내가 실제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20만 원이 내가 실제로 쓴 술값.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100만 원 예정 배부니까 내가 예상한 술값.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버릇이 있냐면 술만 드시면 내가 결제를 해요. 계산을 내가 다 해. 아주 나쁜 버릇이죠. 그죠? 술만 먹었다 하면 취하면 일단 내가 계산을 다 합니다. 말려 친구들이 막 친구들이 말려도 필요 없어. 알죠? 좋은 친구죠, 우리 입장에서. 그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어김없이 내가 이제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내가 계산했어요. 근데 취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결제한지 몰라. 알죠? 결제한지 몰라, 일단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아침에 깨어났는데, 취했죠. 취한 걸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어저께 내가 술 마셨는데, 지금, 기억이 지금 나는 거 보니까, 어김없이 내가 결제를 했겠구나, 직감했겠고. 알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술값을 얼마로 예상했냐면 100만 원 정도 내가 술값을 결제했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예정배부에.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 어저께 혹시 나 진짜 꽐라됐니? 그래서 친구가 야, 그럼 내가 또 결제했냐? 당연하지 임마. 야, 얼마 나왔어? 했더니 친구가 영수증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또 120이었던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100만 원 쓴 줄 알았는데 120 썼으니까 내가 예측한 것보다 20만 원 더 썼죠.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니까 비용이에요. 이렇게 외우실걸? 근데 얘가 만약에 120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80만 원이면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 술값 결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80만 원밖에 안 쓴 거야, 영수증에서. 그러면 기분은 더럽지만 아주 20만 원만큼 아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쓰면 짜증나고 예측한 것보다 더 쓰면 기분 좋고 기분은 좀 약간 더 낮고 이해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3번 이름에서 얘는 비례배분법 있죠. 비례배분법 여기. 아우 좀 너무 더럽다. 자, 여기 뭐지? 비례배분법은 뭐냐면 얘예요. 비례배분법은 자, 비례배분법은요. 일단 이름 자체가 비례배분이죠. 그러니까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니까 요 세 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배분법이 들어가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배분을 나눠줘요. 이게 다 비례배분법이에요. 전부 다 여기 비례배분법이. 비례배분법.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제가 색깔을 좀 잘못 선택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지울게요. 미안요. 좀 생각해보니까 색깔이 좀 그지 같아요. 비례배분법.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비례배분법 나오면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매출 원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배분 차이를. 그렇죠? 그래서 비례배분법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는 총원가죠. 총원가. 여기는 동그라미 3번은 총원가잖아요. 총원가. 우리가 총원가는 제조간접비만 총원가라고 해요? 아니죠.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다 더한 걸 총원가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총원가라는 말의 핵심, 총원가. 맞죠? 총원가, 총원가. 맞죠? 그래서 일단 비례배부법이니까 기말제품, 기말제공품, 매출원가에 분배해 주는 거 맞는데 총원가 기준대로 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원가, 직제, 직노, 재간. 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풀 거예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고. 되셨어요? 근데 동그라미 4번은 뭐라고 되니? 원가 요소라고 돼. 요소. 어떤 걸로 해야 되나? 그냥 색깔을 빨간색 하게 되냐? 여기는 원가 요소라고 되지. 요소. 그럼 총원가는 전체 다 더한 거죠. 요소는 그 중에 하나잖아요. 요소. 맞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결론부터 말씀드린 얘가 제일 정확합니다. 뭐냐면 야 얘는 배부 차이 앞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야 그냥 제조 간접비만 고려해야지 무슨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도 고려하니 그냥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자. 라고 해서 얘는 네 여기 제조 간접비로 우리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셋 다 나눠주는 거긴 하지만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엔 절대 제조 간접비라고 안 줘요.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부법 쓰세요라고 하지. 알죠? 됐죠? 그럼 한번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야.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좀 지우면 뭐냐면 요거 좀 지울 게 뭐냐면 이건 당연히 이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 과대배부, 과소배부 할 때 그러면 언제 더하고 언제 빼냐라는 거잖아요. 이거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과대배부 뺀다. 과소배부 더한다. 그럼 적게 배부됐으면 더해야지 당연히. 과소배부 더해야지. 적게 요거. 과소배부 더해줘야지. 플러스 가산. 근데 많이 배부됐으면 빼줘야 되는 거고. 알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알죠? 왜냐면 차변되면 물어보거든. 알죠? 그럼 가산하는 거면 어차피 매출원가든 우리 매출원가 비용이죠. 매출원가 비용이고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자산이니까 다 차변대생이에요. 그럼 차변에 가산하면 차변에서 빼면 대변. 이렇게. 아셨죠? 물론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할게요. 절대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 터져요 사람. 자, 해보자. 어디냐면 일단 여기요. 여기 화면. 그럼 우리가 다시 여기다 쓰고 할게요. 우리가 방금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이 120이었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방금. 배부액이 100. 칸이 모자라서 100만 원. 했죠? 그럼 이거는 적게 우리 항상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게 핵심이에요. 기말에 실제 금액으로 항상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20 되게 하려면 더 해야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그럼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매출원가 조정법은 그냥 배부 차이 지금 20만 원을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가산하거나 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산해야 돼, 무조건. 맞죠? 100만 원에서 120 되게 해야 돼. 이때는 가산입니다, 가산. 20만 원만큼 가산. 맞죠? 이렇게? 그럼 분계는 어떻게 되냐? 차변에 매출원가. 늘려야죠, 가산하는 거니까.
되세요? 그 대변의 제조간접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간접비. 그럼 여러분 분명히 선생님 차변은 알겠는데 왜 대변에 제조간접비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닌가? 그럴걸요? 그죠? 그죠?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T계정을 그리면 자, 제조 간접비는 비용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부는 제조 간접비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배부하면 제조 간접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배부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감소. 오케이? 예, 그럼 지금은 배부를 예정 배부했죠, 지금은. 예정 배부 얼마 했어요? 100만 원. 맞죠, 이렇게. 되세요? 배부하면 비용을 뿜빠이면 비용 감소해요. 자, 근데 우리가 비용은 언제 증가하냐? 발생하면 증가하죠. 발생이 실제 발생 여기죠. 제조 간접비 발생액. 근데 실제로 얼마 발생했냐면 120 발생했죠. 그럼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으로 20을 더해주는 거예요, 20. 그래야 120 맞잖아요, 차변하고 대변이. 이해되시겠어요? 정 어려우시면 그냥 빵꾸 나는 곳에 제조간접비 쓰세요. 됐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20만 원 더해주면 차변대비 맞을 거예요. 그럼 실제 발생액으로 했더라면 120만 원도 배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조간접비 20만 원 더 배부해줘야지. 실제 발생액으로 했다면 120만 원 했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정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차변대변 맞추기 위해서 그냥 빵꾸 나는 곳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하시거나. 100만 원으로 하면 안 돼. 원래 제대로 했으면 120만 원까지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를 20만 원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변으로. 배부니까 여기 대변으로 가야지. 오케이? 헷갈리시면 그냥 차변 대변 맞추는 쪽에 적는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알죠? 왜냐하면 기말에 알려줄 때는 실제 발생액으로 배부도 같이 실제 발생액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지우고. 자, 이제 두 번째 영업의 손익 조정. 영업의 손익은 왜 안 썼지? 죄송해요. 여러분. 영업의 손익 그냥 같이 할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영업의 손익 조정법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업의 손익 조정법. 얘가 만약에 매출 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손익이래.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 조정법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 처리하거나 영업의 수익이죠. 원가에게는 계정값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비용이죠. 비용에 가산해야 되니까 비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비용에서 차감하면 비용을 줄이면 수익되는 효과니까 영업의 수익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얘가 매출 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 되면 돼요. 됐죠? 오케이. 조금만 버텨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이에요. 총원가 기준.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교재 233페이지 가보세요. 233페이지. 자, 교재 233페이지 예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총원가 기준은 일단 비례배분법이니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다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총원가니까 직제, 직로,
재간 다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래.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 기말 제공품 있죠? 제공품이라고 표 보이세요? 표? 그 제공품의 전체 총원가는 얼마예요? 총원가. 제공품의 총원가. 50만 원인 거 보이세요? 합계가 총원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총원가는 60, 그죠? 60.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총원가는 90. 그러면 우리가 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의 총원가의 합계는 200이죠. 총원가의 합계 200이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총원가 60,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총원가 90 합치면 200이죠. 그 200만 원 중에서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이죠. 200만 원 중에 50만 원 차지하는 거니까 그럼 4분의 1이니까 얘는 25%인 거예요. 25%.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전체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만 원 중에 60만 원 차지하는 거죠. 그럼 몇 프로? 아마 30%가 30%.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총원가에서 매출원가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만 원 중에 90만 원 계산기 뜯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45%입니다. 요걸로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부 차이가 방금 얼마 났었어요? 20만 원 났죠? 20만 원. 그죠? 그 2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말 제공품은 여기다 쓰면 잠깐만요. 칸 좀 맞출게요. 기말 제공품 쓰면 얘는 이렇게 되죠. 기말 제공품은 어디다 써야 돼? 기말 제공품은 배부 차이가 20만 원이잖아요. 배부 차이가 지금 20만 원이죠, 여러분들. 공식으로 쓰면. 맞죠? 근데 이 20만 원은 전체 총원가 200만 원에 대한 거잖아요. 전체 총원가 200만 원. 우리 항상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총원가 기준 배분법이니까 요 세 가지의 전체 총원가는 200만 원이죠. 되세요? 아니, 공식으로 쓰면 200만 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죠. 구하고자 하는 건 기말 제공품이니까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에 50만 원 고려해야지. 되시겠나요? 50만 원. 이게 제대로 된 공식이라고요. 이렇게 배부 차이 20만 원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20만 원은 총원가 전체 200만 원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만 원을 차지하는 거 이렇게. 물론 얘랑 얘는 같아요 지금. 맞죠?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지금처럼 하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품 할게요. 왜냐면 지금 가산이잖아요. 가산. 맞죠? 가산이니까 더해줘야 돼. 더하니까 자산에 더하려면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이나 비용이나 더하면 차변이잖아요, 차변.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품은 이렇게 되죠. 기말 제품. 기말 제품은 배부 차이 20만 원. 맞죠? 근데 20만 원 총원가 기준이니까 전체 총원가 200. 전체 총원가 200 중에서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게 60이죠? 60.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맞아요. 되세요? 꼭 복습하시기. 제가 가서 올릴 테니까. 원가 회계가 10점이면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여기는 그냥 나오는 데 정해져 있거든요. 이론에서 많이 틀리면 세무일급 합격을 절대 못해요. 그렇죠? 실기에서 60점 이상 맞기 진짜 힘들어요. 세무일급은 실기에서 60점 맞기 힘들기 때문에 이론에서 많이 틀리면 답이 없어요. 세무 2급까지는 이론에서 많이 틀려도 실기 잘 맞으면 합격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원가는 빨간색으로 하면 매출원가는 여기 총원가가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그럼 매출원가는 이렇게. 매출원가는 배부 차이가 20만 원이죠. 그게 전체 총원가 200. 그 중에서 매출원가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게 분자 90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빵꾸 나는 대변의 제조간접비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배부했었어야 되니까 대변을 늘려주는 겁니다. 20만 원 더 배부했었어야 돼. 자, 하나 남았다, 여러분들. 원가에게 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 좀만 참아보면 안 될까요? 요것만, 왜냐면 원가 요소 비례변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여기. 자, 우리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제조 간접비만 고려한다라고 했죠. 그럼 다시 교재 233페이지 보세요. 자, 233페이지 보시면 그 표에서 이제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는 거예요.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의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예요? 이 세 개 더한 거. 100만 원이지, 100만 원. 맞죠? 100만 원에서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는 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제품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예요? 30, 그렇죠, 30.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는 50, 그렇죠, 그렇죠. 설명 보시면 여기. 그래서 여기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는 20이죠. 만나는 지점. 제공품하고 제조 간접비가 만나는 지점. 아까는 합계 지점이었다면 총원가니까. 그 다음에 제품과 제조 간접비가 만나는 게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와 제조 간접비가 만나는 게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총 제조 간접비는 그 제조 간접비 합계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총 제조 간접비 100만 원 중에서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건 아마 20% 나올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제품은 30%, 매출 원가는 50%. 되시겠어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좀 간단하게. 그냥 기말 제공품 얘 같은 경우에는 배부 차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의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 20%. 이렇게. 원래는 100만 분의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됐죠? 아이고. 20만 원 곱하기 얘는 총 100, 제조 간접비 100만 원 중에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게 20만 원 이렇게요. 왜냐하면 영상 보실 때 나중에 이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맞죠? 둘 다 쓰긴 해야 돼요. 영상 촬영 중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럼 기말 제품은 배부 차이가 20만 원이죠. 20만 원의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니까 30% 곱한 거. 맞죠? 또는 공식으로 하면 배부 차이 20만 원 곱하기 얘는 3개의 총 제조 간접비 100만 원 중에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게 30만 원 이렇게. 외롭다. 외롭다. 제가 왜 외롭다라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그 중학교 때 별명이 여관이었어요. 여관 잠만 잔다고. 진짜 별명 여관이었어요. 여관 잠만 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계속 깨우는 거예요. 막 짜증나게 자꾸 자려고 하는데 막 새벽까지 게임해가지고 힘들거든. 잠 못 자고 왔거든. 자꾸 깨우는 거야. 저 새끼 자꾸 왜 나 깨우지? 물론 저 새끼라고 할 수는 없죠. 저 때는 두들 맞으니까 선생님한테. 그렇죠. 자꾸 왜 깨우는 거 짜증나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 자고 있는데 잘 자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막 선생님 돼 보니까 역지사지라고 자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왜 깨우는지 알겠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간 학생들이 주무시고 계시면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나 때문인가 약간 이런 거 막 자괴감도 들고 그렇다고요 그냥. 자, 빨리 할게요. 우리한테는 지금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 자 그럼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배부 차이가 20만 원 여기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알죠?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오래 걸려요. 알죠? 이걸 공식으로 세우면 배부 차이 20만 원. 가산이니까 차변에 전부 다 자산, 비용. 어차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자산이고 매출 원가 비용이니까 가산하려면 전부 다 차변으로 와야 돼요. 얘가 차감이면 대변이고요. 그렇죠? 공식으로 세우면 전체 제조 간접비 100만 원. 이 중에서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게 50만 원이죠. 이렇게. 됐어요. 일단 밑줄까지 쳤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네. 마지막 교시 때 할게요. 자, 10분 쉬셨다가 5시 10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세요.